아유, 인쇄는 되니까 빨리 갑시다 이제. 아유, 시간이 없다. 자, 149부터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렇죠? 교재 분절해 놓은 거예요. 99에서 100. 100에서 150일 안 준 것 같은데. 100에서 150. 200. 200개예요. 200. 200. 200. 이거 줬나? 199 줬죠. 그렇죠. 아우, 하도 많아가지고. 200. 200에서 200에서 250. 200에서 한국사 2권. 좀만 기다립시다. 학생도 올 때까지.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기 맞아요. 그거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그 책 여기 있어요. 교재 갖고 가서 앉으면 돼요. 아무거나 가지고 가서 한 세트. 괜찮아요. 좀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2권. 오케이, 자 갑시다. 네. 어느 정도 온 것 같으니까요. 이게 한 권이거든.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있는 거 가져갔죠? 맞나? 이게 한 권이야, 한 권. 한 권이에요. 그래서 페이지 한번 맞춰보세요. 50페이지씩 분절해 놨거든요. 겹쳤니? 겹쳤구나. 알겠습니다. 얘 주면 되겠다. 90에서 199에서 200이구나. 1세트 149, 99, 49 이렇게. 갔다 오세요. 자, 한 권. 책 한 권으로 편성.
이거는 이제 본인 거고 맞죠? 딴 건가? 딴애 거구나. 좀 모아놓으려고. 잠깐만 조이제 금방 넣고 올게. 됐어. 가자. 봅시다 이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 그쵸? 지금 이제 할 건데 한국사 과정에서 여러분들 일단 중점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만 좀 들고 갈게요. 중간고사 때 아마 마주치게 될 단어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잠깐만 분필 좀 꺼내고 분필 한 3개만 있으면 되겠다. 한국사에서 이름도 설명을 안 했네. 쌤 이름이야, 쌤 이름.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할 거면은 그렇죠. 자료가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사료가 많이 필요해. 왜냐면 사료가 좀 누적이 돼. 그러니까 사회나 아니면은 저기 뭐였지? 지리나 뭐 다른 윤리 같은 과목들은 어차피 계속 이제 사상가가 바뀌기 때문에 안 나오는 사상가들을 안 찾아봐도 되는데 한국사는 미안한데 변형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오케이? 한국사는 그냥 한국사야. 생각해봐. 뭐 민주화운동을 빼고 설명할 수 있어?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료가 계속 누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막 인쇄서 촬영하는 것처럼 바쁘잖아요. 교재도 인쇄하고 자료도 따로 줘야 돼. 알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특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일단 중간고사에서 제일 접전으로 예상이 되는 조선 전기랑 후기의 중에서 특히 세금제도, 세금 상업을 좀 볼 거고요. 오케이? 일단 중점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개화기 중에서 순서 짜맞추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뭐야? 그래서 이무군란 중에서 간호개혁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일단 적어봐요. 학생들이 좀 난이도가 있어 하는 부분들을 좀 늘어놓은 거예요. 오케이? 적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도 이거 1권 보내야겠다 나한테. 적어보세요 일단. 공유. 적어보시고요. 자, 적으셨으면 얘기하세요. 좀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어차피 뭐 지우지 않을 거니까 일제강점기 들어가셔서 1910년대까지는 괜찮은데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 그러니까 3.1운동 이후 그때부터 조금씩 복잡해지는데 특히 국내 독립운동부터 어디까지? 1930년대 무장투쟁까지 좀 봐야 돼. 여기까지는 좀 보셔야 돼. 왜냐하면은 한국사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특히 여긴데 그 독립군 파트 혹시 중딩 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세요. 그 책은 본인 교재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 돼. 알겠죠? 싹 다 들고 가세요. 싹 다 들고 가세요. 어차피 한국사 특강 하려면 다 필요해. 그죠? 이따가 교재는 또 순차적으로 더 지급이 될 거예요. 2권으로 2권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권을 또 인쇄하고 있거든. 어쨌든
일제강점기에서 1920년대 독립운동에서 1930년대 무장투쟁인데 특히 독립군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독립군이 너무 좀 어려워. 독립군 계보가 엄청 많거든.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뭐 이런 거 보셨으면 경험이 있으면 아마 알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보신 분? 없나? 괜찮아요. 뭐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까지는 괜찮은데 여기는 좀 이제 난이도가 하급인데 근현대사인데 근현대사 중에서도 특히 어디 이제 4.19 혁명 4.19 혁명 이때부터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시기 여기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근현대 그 전근대 중에서도 경제가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개화기 정치가 조금 더 복잡하고 이게 제일 어렵고 이거는 좀 학급이다 난이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현대에 집중돼 있어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렇죠. 시간이 오래되는 게 아니지. 시간이 최근일수록 사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옛날엔 사진 자료가 없고 무슨 뭐 유물 자료만 잔뜩 남아 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일단은 전근대 한국사 이해를 보면서 쌤이 책이 구교재, 신교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교재를 줬거든. 그래서 그때그때 보면서 대처할게요. 책 펴시고 삼국시대 처음 나올 텐데 여러분 여러분들 책 페이지에 있는 그 선사시대 부분이죠. 선사시대 부분. 거기는 빨리빨리 뛸 거예요. 지금 이제 삼국과 고대국가의 성장관 4페이지 한 5페이지 있죠. 4페이지, 5페이지. 거기는 괜찮아요. 오케이? 고조선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사료를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면은 초스피드로 요약을 해줄게. 알겠지? 지금 왜냐하면 중요한 여기 부분을 위주로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안에 킬 해버려야 되잖아. 맞죠? 하루 안에 다 끝내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난이도 하짜리 부분들은 좀 이제 압축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거야. 인류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가 시험적으로 중점되는 부분은 문명이 탄생하면서부터예요. 맞죠? 그때가 언제야? 구석기야? 아니야. 신석기야. 신석기. 그죠? 신석기도 사실은 문명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한 단계. 왜? 계급이 생겨나지 않았고 평등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압축 요약을 하자면 전근대만 선사만 요약하는 거야. 선사시대. 신석기, 구석기 할 거 없이 평등사회였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청롱기가 이제 청동기로 넘어오면서 이제부터 최초로 계급사회가 출현하는 건데 요건 조금 중요하다. 조금. 오케이? 이거 그냥 저 4페이지 아무데나 메모하셔도 되고 거기서 이제 중점되는 사료가 뭐냐. 자, 고조선이 이때부터 겹치기 때문이에요. 청동기 때부터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학생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철기 문명 때부터요가 아니에요. 고조선은 농경 문명이 시작되면서인데 그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때도 농경이 있었고 이때도 농경이 있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아는 거를 최대한 굴려봐야 돼. 알겠지? 지금 한국사 아예 나 태어나서 처음이다 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죠? 중딩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건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죠. 이때도 농사 지었는데요? 맞아. 맞는데 벼농사는 이때부터예요. 적어놔. 일단은 여기서부터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왜? 맨날 그 고전적인 함정 있잖아. 반달돌칼이랑 그쵸? 다른 신석기들 쭉 늘어놓고 야 반달돌칼 요때 거지? 이거 신석기잖아. 이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왜? 벼농사에서 벼이삭을 벨 수 있는 도구가 반달돌칼이기 때문에 벼농사는 요때부터. 오케이? 즉 저수지도 요때부터라는 소리예요. 벼농사와 관련된 건 싹 다 요때부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벼농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난다 이거야. 쌀은 다른 곡식들보다 좋은 게 뭐냐면 영양가가 높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집에서도 밀 대신 밥을 주잖아.
그쵸? 그 인구, 여튼 쌀이 더 영양가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쌀을 저장하면서 화폐를 쓰면서부터 이 계급이 형성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쵸?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가 이제 철기 시대로 오게 되면서 고조선의 트렌드도 바뀌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단군 조선이라고 부르지만 이때부터 철기 시대부터 고조선이 그쵸 위만 조선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거 적으셨으면 요 분할 좀 지울게요. 알겠죠? 요거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 적으셨을 거로 생각되고. 쭉쭉쭉쭉 해봅시다. 이제 본격으로 나가봅시다. 그래서 위만조선부터 이제 철기조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여보자면, 위만조선은 봐봐, 얘하고 뭐가 달라? 이제 철기조선이라는 건데, 이때부터 무역을 했어. 무역. 청동기 시대 때와는 달리 이때는 이제 뭐야, 철전, 명도전 같이 철을 돈으로 화폐처럼 쌓아서 쓸 수 있는, 그쵸? 그런 이제 유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명도전은 쌤 사료에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한 몇 페이지니? 그치. 저 철제 농기구 고인돌 할 때 그 철제 농기구 있죠. 거기.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철제 농기구 보고 넘어가시고, 이때부터 무역을 했었는데, 요 무역이 뭐야, 한나라가 성립 전까지인 전국시대. 그러니까 고조선이 시작된 시기는 뭐야? 조선, 중국에 저기 무슨 그 초한지 하기 전에, 오케이? 한나라의 유방하고 항우가 싸울 그때쯤이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중국이 한창 전국시대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쯤에 고조선이 형성돼서 한나라가 성립됐을 쯤에는 이제는 한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무제가 이 고조선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이제 위만조선이 이제 캐삭방을 당한다. 이제 삭제되고,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에서 바로 연맹왕국 시기를 거쳐서 삼국 시기로 넘어온다 이건데, 오케이? 여기까지는 요령이라는 게 안 통하고 이제 암기빨이에요. 완전히 암기빨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왕이 너무 많아. 몇 명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고구려만 굴려봐도, 그쵸? 미천왕, 고국원왕, 고국양왕, 광개토 태왕, 소수림왕, 손가락 5개가 넘어가. 그쵸? 장수왕, 뭐 영양왕, 이거 다 외워야 되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만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기준이 한강 유역 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군주도 이걸로는 급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정복군주의 급을 나눌 수가 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자, 한강 유역을 정복한 군주들은 이미 다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어떤 왕들? 우리가 여기를 클리어하게 지금 시작한 지 한 10분 됐나요? 10분은 넘었네. 20분 만에 삼국시대에 이제 진입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첫 관문을 극복하자면 신라 좀 넓게 잡아야겠다. 2명씩은 잡아야 되니까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나눴을 때 백제가 제일 급이 떨어져. 백제가 제일 급이 떨어져. 왜? 전성기를 2번 이상 맞지를 못해. 오케이? 예, 고구려도 2번, 신라도 각 2번씩인데 백제는 1번이기 때문에 그닥 좀 급이 떨어지는 면모를 보인다. 그쵸?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 백제는 뭐 근초고왕, 성왕 정도에서 끊긴다라는 거예요. 성왕 정도에서 끊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주실 때 이 부분은 특히 1번이라고 달아두시고 2번, 3번 이렇게 잘 달아두세요. 달아두시면 돼. 순서를 맞춘 건데 한반도를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 내가 미술 선생님은 아니라
대략만 그리는 건데 한강 유역 정복이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퍼져 있는 한강 유역을 누가 먼저 이제 정복하느냐잖아, 맞죠? 한강은 일단 그려놓은 것만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과정을 보태서 KTX라고 보시면 돼.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은 교통수단이 없잖아. 조상님들이 차를 끌고 다니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때 당시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는 거. 이해되시죠? 선박교통. 선박교통이 필요하니까 그쵸? 요 지금 한강유역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다 듣게요. 여러분들 볼 때 이거 좀 방해될 것 같은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이따가 보시고 쉬는 시간 한 50분에 한 번씩 들을 테니까 5분씩 들을 테니까 그때 쌤도 자료 정비를 하고 여러분들 쉬다 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다 오신 거 맞아? 한 명이 안 온 것 같아. 어쨌든 뭐 그건 이따가.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한강유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백제가 먼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백제를 좀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줄게. 흰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백제는 요건역이잖아. 우리가 지도에서 알다시피. 맞죠? 네. 백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가장 좋은 땅들, 농사짓기 좋은 땅들을 지가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특히 평야지대. 한반도의 평야지대가 흰색으로 표시해 놓은 딱 그 부분을 짚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나 고구려도 평야가 있었지만은 고구려는 비가 안 와요. 그렇죠?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구 이제 한반도에서 비가 안 오는 데고 여기는 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태백산맥이 일단 여기 훑고 지나가잖아. 신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사에 좀 불리한 경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가 일단 서울을 먹었어. 백제가 송파구민이에요. 송파구에 살았었어. 거기 이제 체험학습으로 가봤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석천동 고문군 있잖아. 그거 백제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역이었지? 석촌호수역 그쪽. 오케이? 거기에 이제 백제 막 돌무지 무덤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문화 때. 그래서 여기 영역에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발한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1번 그때가 4세기야. 4세기. 고구려는 5세기, 신라는 6세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이런 거지. 한강 유역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남은 여기 남은 땅에서 신라와 동맹을 맺어버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태왕의 호명 그릇이라고 적어보세요. 고구려의 이제 광개토태왕이 요 타이밍에서 나와야 돼. 광개토태왕. 그리고 장수왕이 있는데 솔직히 고구려는 요 정도가 일단은 한강유역 정복에서만 중요한 왕입니다. 사실 항목별로 다 외우려면 끝이 없는데 오늘은 필요한 진짜 에센스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상 하는 거는 요약 정리본으로 충분하지 않다. 오케이?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딱 요 정복군주 2명 중에서 특히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광개토대왕을 함정으로 써먹을 때 한강을 정복했다라는 말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한강 북쪽을 정복했다. 여기까지만 정복했다라는 게 광개토대왕의 업적이거든. 오케이?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여기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만주 지역, 한반도 북쪽 지역인 특히 이제 중국 쪽, 요동 쪽, 요쪽을 많이 정복을 했었기 때문에 이 광개토태왕은 정복군주로는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하고 누구누구랑 싸워서 이겼다는 게 한국사에 일단 많이 나오지도 않고, 오케이? 그리고 그닥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중요하느냐? 실질적으로 북한강을 넘어서 백제의 경기도 충청도 영역을 실질적으로 먹은 사람이거든. 충주까지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수왕이 봤을 때는 한국사에서는 되게 비중이 있고 중요한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 실질적인 고구려의 정복군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수왕 때 충주 고구려비가 나올 건데 일단 적어보세요.
충주 고구려비가 나올 겁니다. 충주 고구려비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고구려가 그쵸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만 있으면은 얘네를 정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내려와서 사철도 이런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고구려 발전 그치? 그래서 8페이지 한번 볼게요. 8페이지 고구려 보기 전에 8페이지 사료 한번 끊고 오자. 8페이지 보시면은 사료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쵸.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화 화통함으로 그쵸. 왕은 평양으로 순수히 내려갔다. 그쵸. 그래서 신라가 사시는 분의 왕에게 말하기를 그쵸.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의 귀하여 분부를 청한다. 신라가 고구려한테 구원을 청하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백제를 처음으로 깨뜨렸던 광개토 태왕에 관한 유적이고 이 과정에서 호우명 그릇이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료를 기반으로 문제를 낼 때. 오케이? 8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대략 이렇게 나온다. 그게 바로 호우명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붙이지 마라. 알겠습니까? 8페이지 보고 있나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예요. 호우명 그릇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하고 고구려가 이제 백제 전성기를 끝내는 과정에서 동맹을 맺은 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거 보시면은 삼국사기. 자, 백제는 원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천리에 있었다. 고구려가 요동을 치니 백제는 요서를 차지해야 했다. 뭐 백제가 차지한 곳을 진평군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더 앞섰던 근초고왕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백제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무역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중국의 산동반도, 한반도 서쪽에 있는 중국이 이제 산동반도라고 있는 여기까지 백제가 영역을 넓혀봤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진평군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거 위치도 못 잡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 사료에만 남아있는 거잖아 라고 했었는데 그쵸? 최근 이제 경기도권 학교에서는 이게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오케이? 예전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찬 칠부를 상대 등에 임명하고 나라를 총괄하게 했다. 상대 등이라는 벼슬이 모이기 시작되었다. 이거는 신라 전성기를 보고 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끊고 신라부터 먼저 가고 갈게요. 고구려 전성기가 그 광개토 태왕에서 장수왕까지 그쵸 갔고 그래서 충주에 특히 한반도 이 충주 부근에서 끊겼기 때문에 고구려 여기까지 정복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점이 뭐냐면은 고구려는 문제는 이웃을 완전히 잘못 만난 거예요. 중국이 그쵸 통일될 때 그 즈음에 수나라라는 애가 등장하게 되는데 수나라 그쵸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이제 을지문덕이라든가 그쵸 혹은 영양왕의 선제 공격이라든가 그때 고구려가 중국하고 전쟁 벌이느라 이제 한눈이 팔려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그 틈을 틈타 가지고 백제하고 신라가 역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이런 것도 있어. 인구적인 요인도 있는데 생각해봐 여러분. 이렇게 한반도 쭉 반으로 잘라놨어. 그러면은 인구가 여기가 많아 여기가 많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구가 여기가 많아. 여기 인구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왜? 농업 생산량이 많고 농업 생산량이 적잖아. 그렇기 때문에 백제 신라가 인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토는 작을지라도 고구려가 한 번에 짜부러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해되셨죠? 또 여기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맞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스프링처럼 퉁퉁 튕기면서 사실은 요쪽까지는 어떻게 용케 내려갔는데 이제 그렇죠. 전남하고 이제 전남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부근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경상남도 끝은 도저히 못 뚫겠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타이밍에 중국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전성기가 끊긴 겁니다. 얘하고 이제 싸워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즈음에서 신라의 한강 유역 정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데 신라는 또 두 개로 나눠보면은 진흥왕, 버풍왕부터 시작하자. 가장 많이 나오는 왕이 버풍왕하고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두 명을 써보시면 돼요. 진흥왕하고 버풍왕을 한번 써보세요. 진흥왕, 버풍왕은 어떤 왕들이냐면은, 그쵸? 예, 이때부터 한강 요역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쵸? 일단 버풍왕 때 각각 가야를 정복해야 되는데, 항상 요 함정을 쓸 거야. 금관가야, 대과의 함정을 쓸 거거든. 금관가야. 버풍왕이 금관가야를 정복했다. 그 다음에 진흥왕이 뭐 대가야를 정복했다라는 서술이 각각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이 지금 책에서는 8페이지예요. 맞습니까? 신라의 삼국 통일 말고 저기 뭐야? 7페이지구나. 7페이지 신라의 그쵸 진흥왕. 버풍왕하고 진흥왕이죠. 7페이지에 있네. 미안해요. 신라의 통일이 아니라 신라의 정복 활동이니까 신라의 그쵸 지금 6세기 초 버풍왕, 율령 반포부, 공복제정, 골품제 정비, 불교 공인, 금관가의 정복인데 금관가에만 일단 동그라미 쳐봐요. 불교 공인도 동그라미 치시고 그건 설명은 안 할 텐데 어차피 이따가 볼 거야. 그 다음에 진흥왕 정도는 대가야 정복이랑 그 다음에 순수비 건립 있죠. 그거에다 밑줄을 치셔야 되는데 진흥왕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를 낼 때 특히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고구려하고 신라 문제를 섞어가지고 이 진흥왕 때 순수비가 있었던 거랑 그 다음에 이 장수왕 때 그쵸 충주 고구려비가 있던 거를 이거를 이제 대조시켜 가지고 그 비석의 내용을 따와 가지고 이거 언제 꺼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진흥왕을 좀 더 써먹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다. 7페이지요. 7페이지에 보시면은 신라의 그래서 그 진흥왕 순수비 있죠. 진흥왕 때 영토. 지금 북한산 순수비. 이게 북한산이고 일단은 제일 쉬운 힌트는 요거. 고구려비가 충주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께 좀 더 아래에 있고 신라께 좀 더 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괜찮습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다. 22년 한국사 22년 개정. 잠깐만 책 좀 찾을게. 22년 없다. 내가 한 번 보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보내봅시다. 다운로드해서 한국사 22 개정 1권 프로그램 퀵 쉐어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제 전성기 왕들은 요 정도만 일단 에센스로 생각을 하시고 요 정도만 외우셔도 이제 문제는 없다. 기본적인 뼈대는 잡았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문제 하나를 좀 풀고 가볼게요. 자료를 다운로드를 좀 받아야 돼서 노트북으로 보니까 불편하다. 야. 여러분들 책으로 보내드릴게요. 책을 펴주시면은 일단은 어려운 문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서 고난이도 문제는 편성 안 해놨나 보네. 그래. 15페이지, 한 18페이지 한번 볼래? 18페이지. 18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그렇죠. 지금 13페이지, 13번, 15번 있죠. 그렇죠. 13번, 15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자료 가져올게. 우와, 개 많다. 정답 해설, 알겠죠? 1권 가져가는 거. 정답 해설. 그다음에 정답 해설. 한 명 안 온 것 같은데. 한 명이 왜 안 올까?
출석 좀 보자. 저희 4명인데 지금 건영 학생 출석 좀 불러보자. 건영 학생, 서현 학생. 보자 이거. 공유 퀵시어로. 건영 출석. 건영. 기훈 학생 출석. 지민 학생 출석. 현지 학생 없어요. 인강. 그다음에 결석. 그다음에 정예담. 출석부 잠깐만 볼게요. 조현지. 한 명분은 안 왔으니까 이따가 주면 되고. 자, 13번 같이 볼게요. 자, 백제 누가 이걸 책으로 펴야지. 22 한국사. 있다. 한국사 개정 1권. 몇 페이지냐 여기가. 잠깐만. 18페이지. 여기는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18페이지. 같이 보자. 백제 누가 와서, 그쵸? 가가 함께 와서 관산성을 공격하였다. 그쵸? 여기서 뭐 군주인 우덕과 뭐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려있다. 신주의 군주인 김무력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자. 밑줄 김무력. 그쵸? 백제 누구를 죽였다라고 돼 있죠. 그쵸? 그 백제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근초고왕이 적으세요. 고구려왕 사유를 활로 쏘아 죽였다.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성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낮의 동맹으로 신라의 진흥왕과 엮이는 거예요. 신라의 진흥왕. 근데 이제 관산성 전투에서 이 신라 진흥왕이 배신하기 때문에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이렇게 해버린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만 딱 적으시면은 그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백제 누구를 죽였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왕은 고구려 왕이 아니라 백제 왕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결국은 이 김무력이, 그쵸? 신라 이제 안 그래도 진흥왕 때 그 유명한 장군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백제 성왕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성왕을 골라라 이건데, 불교 공인은 여러분들이 앞에 장 보면서 풀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거는 백제에서는 백제 불교 공인 나오지도 않죠. 침류왕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건 아니고 성왕이 한 적이 없고 지금 성왕을 문제로 내는 거고, 가에다 성왕 쓰시면 되고,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요 놈이거든요. 정답은. 오케이? 사비에다가 쓰세요. 부여. 지금의 부여. 그래서 특히 이 키워드로 들어가는 게 상황은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라는 게 좀 들어가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남부여라는 건 왜 남부여라고 얘기하느냐? 고구려가 원래 부여에서 나왔거든. 연맹왕국 시기 때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부여라는 나라가 남쪽으로 이주해서 만든 게 고구려고 그 고구려가 또 남쪽으로 이주해서 만든 게 백제니까 백제에서는 나중에 고구려랑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랑 나랑은 형제야. 막 이러고 싸우는 거야. 오케이? 너랑 나랑은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사실상 남부여야. 이렇게 성왕 때부터 얘기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요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2번이고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 자, 자 생각해보세요. 나당연합군은 아직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삼국통일 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을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신라와 나제의 동맹을 체결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냐면은 한두 명이 아니라 자 봐봐. 백제의 무령왕도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신라의 진흥왕도 되는 거고 이거는 후보가 너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명을 딱 특정할 수가 없는 함정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성왕한테 들이대면은 맞기는 해. 후보가 여러 명이어서 안 될 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한을 정복하고 평양성을 공격하였다가 이게 쓰세요. 이게 근초고왕이야. 즉 뭐야? 한 문제 내에다가 함정을 3개를 넣는 거야. 성왕에 연동되는 그쵸? 첫 번째 어딨어? 나제동맹 힌트를 함정으로 활용을 한 거고 근초고왕의 고구려왕 사위를 활로 쏘아 죽였다가 이 장소가 평양성이거든. 평양성을 정복하는 거거든. 나중에 백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 전성기 함정을 쳐서 이 국왕 2개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즉 출제 경향이 한강 유역을 정복한 군주들 위주로 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문제 경향성을 짚으려고 이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도의 땡땡왕 15번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근데 땡땡왕 순수비 해버리니까 사실 이미 너무 좀 힌트를 노골적으로 냄새나게 너무 줬어. 국학을 설립하였다. 자, 여기다 쓰세요. 이 사람은 통일신라의 신문왕이에요. 여기 등장하면 안 되고 아직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불교 교단을 정비하였다. 그쵸? 여기다가 쓰세요. 이거는 버풍왕 아저씨인데요. 그쵸? 버풍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상대등보다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상대등보다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그쵸?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화랑도에다 쓰세요. 화랑도에다가 그냥 특수부대 쓰세요. 특수부대 쓰시면 돼요. 특수부대. 원래 화랑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엔터테인먼트. 나라의 문화 겸, 그쵸? 젊은이들을 뽑아서 만든 아이돌 겸 그쵸? 군인 조직이었는데 그냥 이때부터 군사 조직으로 쓰기로 했어요 라는 게 이제 신라 그쵸? 진흥왕 때부터 나오는 힌트입니다. 그거야 단지. 그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7페이지 가보시면 있어 여러분들한테. 그쵸? 7페이지 가보시면 있고 그래서 불교 공인이나 골품제 정비, 공복제정, 율령반포 같은 거는 자 봐봐. 어떤 함정을 활용했는지 보여주려는 거야 지금. 어떤 함정을 활용한 것 같아? 이거는 버풍왕, 진흥왕 함정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왕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봐봐. 출제 경향을 보려는 거니까. 그러면은 국학을 설립하였다는 나중에 나오는 신문왕이니까 이거는 이제 보기에서 아예 제외되는 거고 불교 교단이 버풍왕인 거 확인되죠. 그쵸? 불교를 정비했다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14번도 한번 겸해서 보면은 똑같아.
사라라하고 사로라하고 혹은 신라라 하였으나 뭐 경들은 생각 건데 덕이 14번 같이 그냥 보는 거예요. 날로 새롭다는 것이요. 라는 뭐 사방을 망라한다는 뜻인데 그것으로 국호를 삼는 것이 좋을 듯하며. 그렇죠. 그래서 신라라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봐봐. 사로국에서 신라로 이름을 고쳤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왕들이 전부 뭐야? 한강 유역 정복군주 아니면 통일군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하는데 이거 아직 우리가 안 배웠던 신문왕이니까 이것도 지우시고요. 그렇죠?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거 누구예요? 이거 진흥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불교를 공인할 것을 청합니다. 이것도 버풍왕인데 버풍왕을 지금 2번 냈죠. 결과적으로 율령을 제정한 게 또 버풍왕이니까 이것도 X. 괜찮죠? 여러분들이 7페이지에 있다가 가면서 비교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 아 버풍왕을 위주로 냈네라는 게 딱 보여.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립간으로 그쵸? 마립간의 칭호를 왕으로 바꿀 것을 청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낀 이제 지증왕으로 보긴 거고 이게 정답이 4번인 거거든. 이해되셨습니까? 7페이지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풀어보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학습시킨다기보다는 아 대충 왕들이 여기서 도는구나를 좀 알아보라는 거야. 그럼 좀 보이나 그게? 보여? 7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봐봐. 보여 안 보여? 조금 보이죠 그죠? 문제 경향은 보통 이렇게 잡혀있긴 하다. 알겠습니까? 뭐야 전성기 왕들을 위주로 내되 전성기 아닌 왕은 이거 다 지우면 어쨌든 걸리게끔 만들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통치 체제와 이제 세력 지배 세력 변화인데 이제 여러분들 23페이지 피시고 쉬는 시간 약간 드릴게요. 23페이지만 일단 펴보세요. 23페이지를 펴보시고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이 그치 10시에서 1시까지니까 딱 1시간 써서 삼국시대에서 클리어했으면 아주 괜찮네요. 이제 남은 1시간 동안은 고려랑 조선을 이제 엮어가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트로만 하자면은 자 고려도 아까 프리뷰 써줬던 것처럼 고난이도 단원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한국사에서 어려운 부분만 망라한 거고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거지. 중간고사 1학기 중에서도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나눠졌을 때 아 진짜 어디에 집중해야 되지가 나올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방금 우리는 삼국시대 왕을 갈피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클리어한 거고 이건 체킹을 했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고려랑 조선을 비교하는 건데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왕을 외워주시는 게 아니야. 왜? 왕의 업적은 어차피 그 시대 내에서만 돌기 때문에 고려 왕을 조선에 섞어두면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그쵸? 훈민정음. 그럼 누가 몰라? 그죠? 그런 건 난이도가 아니고 지금 중앙정치제도 쉽게 말해서 둘이 뭐가 결정적으로 달랐니 차이점을 보라는 거예요. 차이점.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에 착안해서 이 두 개를 봐야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되셨습니까? 요거를 비교하는 게 일단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더라. 양이 많은 것보다 이해하기가 빡쳐하는 부분. 오케이? 예,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기말고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학교마다 조금 갈리긴 하는데 조선 후기 이제 경제가 솔직히 말하면 요때도 들어가고 좀 애매한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퉁쳐서 조선 후기 경제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이전 거랑 비교해야 되거든. 그럼 아까 쌤이 써줬던 부분이랑 물리는 거죠. 어떤 부분? 아, 내가 난이도 4개 어려운 거 짚어줬지. 조선 전기 후기 세금제도 비교. 그게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이제 난이도 조정 장치로 활약시킬 가능성이 높아. 여기서는 약간 맛배기로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어려울 거다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에선 결국 이제 차이점만 짚는 거기 때문에 사료만 일단 좀 보고 넘어가게. 사료를 통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어. 태조의 정책, 광종의 정책, 성종의 정책이 있는데, 광종에다가 써놔. 왕권 강화. 광종에다가 뭐라고 달아놓으라고? 왕권 강화라고 달아놓으면 된다. 왕권 강화. 광종한테만 왕권 강화를 해당한다고 이제 달아놓으세요. 달아놓으세요, 먼저. 뭐가 없나? 쓰세요, 일단. 써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 별표 치시면 돼요. 광종한테서. 왜? 고려 조선 비교할 때 학생들이 좀 이제 일반적으로 좀 오해하는 거. 과거제도는 조선 건데. 맞아. 고려 거기도 해 근데.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이점을 좀 짚고 들어갈게요. 써놔. 무과가 없어. 무과가 없고 승과가 있어. 되게 웃겨. 스님들이 공무원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고려시대 무과는 어떻다? 고려 조선의 차이점? 벌써부터 짚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무과가 있고, 고려는 승과가 있어. 승과.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괜찮죠? 적어보시고 쉬는 시간 이제 5분 드릴게요. 안 온 사람들 좀 전화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분 쉬다 오세요. 지금 전화하고 있을게. (2019) 6214. 권영 학생인데? 권영 학생 어머님 되시나요? 한국사 특강인데 학생이 지금 출석을 아직 안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님. 인재 중심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2권, 1권 줬고 정답과 해설 한명분 거.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정답과 해설 안 받으신 분? 없죠? 그러면 여기 나눠줄게요. 쌤이 2권, 2권, 2권. 자, 2권. 2권이 2권. 2권, 2권. 이거는 이제 근현대사. 저기 이제 뭐야. 일제강점기 전후로 배치해놨을 거예요. 보니까. 맞네. 일제강점기 후로 배치해놨네요. 이제 왔어요. 그래요. 책, 그거, 거기, 본인 거야. 정답과에서 있는지 한번 보자. 정답과에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 세트에 알겠지? 50단위지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갖고 가시면 되고. 자, 2권 100페이지, 2권 50부터 100페이지. 2권 줬지? 안 줬나? 2권 줄게. 2권 안 줬지? 2권 줬네. 2권 페이지 2권 50부터 100페이지 이따가 쓸거. 2권 2권에 그건 2권이 알겠죠? 착착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2권이 2권이? 2권 안 받으신 분? 2권 안 받으신 분? 요거 이거 하나 남는데? 왜 남지? 확인해봐. 이거 있는지 확인해봐. 있지? 누가 안 받았어? 받았잖아 아까. 없어? 안 받았어? 없으신가 보죠? 그거 확인해봐요. 남으면 안 돼. 딱 인원수에 맞춰서 뽑았어. 그래? 이거 맞아. 이건 한 세트에 알겠죠? 한 세트요. 잘 보관해 놓으시길 바래요. 나머지는 또 인쇄해 드릴게요. 순차적으로. 50부터 100, 100부터 150. 150. 하나, 둘, 셋. 정답과 해설까지 싹 다 인쇄하자. 흑백 양면. 100에서 105, 153. 정답과 해설까지. 이제 할게요. 5분 지났어요. 5분 지났으니까. 육강이실? 예담 학생이 누구니? 아, 미안.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요. 오해했어. 너 부모님한테 이상한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가 착오를 해서.